자, 근데 여기 보면 가운데 네. 누타닉스 해가지고 로고가 있고 뭐 네. 제품 같은데. 맞습니다. 근데 이게 프로세스 네. 막 얘기하셨는데 네, 이 제품 하나로 네. 이 프로세스가 다 바뀌어진다는 겁니까? 맞습니다. 네. 좀 이게 낯간지러운 부분이긴 한데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이 누타닉스 중에 저희 누타닉스의 저희는 이제 버추얼 컴퓨팅이라고 부릅니다. 저희 제품이. 네. 네, 버추얼 컴퓨팅이라는 제품은 네. 단순하게 데이터 센터의 어떤 구성 요소만으로 접근하는 것들이 아니에요. 요즘에 뭐 하이퍼 컨버지도 이렇게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가장 오래되고 가장 대표적인 하이퍼 컨버지드 제품이 저희 누타닉스 버추얼 컴퓨팅 플랫폼이죠. 네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저희 제품의 목적이 하이퍼 컨버지드가 아닙니다. 저희 제품의 목적은 웹 스케일이라는 네. 굉장히 스케일러블한 아키텍처죠. 이 아키텍처를 어플리케이션과 이런 비즈니스 플랫폼 쪽이 아니라 IT까지도 확장을 하겠다라는 굉장히 큰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웹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용하기 편하잖아요. 네. 이것들을 어플리케이션, 일반 데이터 센터 하드웨어 플랫폼 이런 것까지 확장을 하는 게 웹스케일 IT라는 트렌드로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네. 이것들이 저희의 목표이지 하이퍼 컨버지들은 사실 목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제품의 네. 이 제품명이 뭡니까? 버추얼 컴퓨팅 플랫폼의 NX 시리즈라는. 네, 버추얼 컴퓨팅 플랫폼 이 안에 네. 지금 말씀하신 뭔가 그런 이제 프로세스들이 네. 여기 녹아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네. 것들이 이제 도입이 되면 네.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이 프로세스가 네. 그 데이터 센터에 네. 적용이 되는 그런 맞습니다. 효과를 네. 받게 되는 겁니까? 그럼요. 네. 자, 그럼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건지 네. 구체적으로 각 단계별로 네.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네. 네. 먼저 이제 구매. 자, 네. 구매. 제가 이제 요 페이지를 좀 이렇게 만들면서 네. 조금 고민을 했었어요. 네네. 이것들을 구매 패턴을 어떻게 바꾸는 것들을 도식화해서 이 그림을 어떻게 만들까라는 것들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것보다도 굉장히 단언적으로 노센, 노모 오버 프로비저닝 네. 이런 단언적인 단어를 쓰고 설명을 드리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림을 그린 게 아니라. 그렇게도 해석이 되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말씀하세요. 네. 너무 이렇게 정국이 찔린 듯한. 네. 노센이라는 것들을, 그러니까 사실 노센이라는 게 구매 패턴을 바꾸거나 하는 것들은 사실 아니에요. 네. 노센이라는 단어, 센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만으로 이 패턴을 바꿀 수 있는 건 아니긴 하지만 이것들이 굉장히 큰 이유가 되는 거죠. 하이퍼 컨버지드이기 때문에 이 센이라는 인프라스트럭처가 바뀌고요. 이 센은 대표적으로 데이터라는 거를 중심으로 봤을 때 가장 크게 사일로를 만드는 네, 그렇죠.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센을 없앤다는 건 결국엔 우리가 사일로를 없앨 수 있다는 거고요. 사일로를 없애면 우리가 한 대 한 대 살 때 뭐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죠. 네. 우리는 이번에 구매를 하게 되면 향후 2, 3년 후에는 이 프로젝트를 구매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오버 프로비전을 하죠. 그렇죠. 2, 3년 뒤를 생각해서 이만큼을 네. 오버사이징을 합니다. 네네. 뿐만 아니라 저스트하게 맞춘다고 하더라도 네. 이 시스템이 돌기 위해서 항상 어느 정도 남겨놔야지 돌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제가 70이라는 숫자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70이라는 것만큼 샀다고 해서 얘가 켜져서 돌아가지는 그렇죠. 않잖아요. 일반적인 IT 기기가 그렇죠. 그렇지 않은 거죠. 네네. 때문에 우리가 이 오버 프로비저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될 것들이 이 갭들이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네네. 결국에 그거는 TCO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밖에 네네.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TCO를 줄이고 뭐 예컨대 어디서 할인을 더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도 이것만큼 드라마틱하게 TCO를 줄일 방법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데이터 센터의 네. 가장 큰 바틀렉은 네. 이 오버 프로비저닝으로 초래되는 것이라고 말해야 오버 되겠네요. 프로비저닝 때문에 TCO에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고 네네. 이 뒤로부터 계속해서 비용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는 네네네.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셀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오버 프로비저닝을 하지 않는 네. 방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저희 누타닉스 NX 플랫폼 같은 경우는 하이퍼 컨버지드죠. 센이 없습니다. 컴퓨팅과 데이터를 하나로 합쳐져 있는 이제 하이퍼 컨버지드 노드예요. 네. 그리고 거기에 스케일 아웃이라는 그러니까 웹 스케일이라는 모멘텀 아래에 있는 이제 스케일 아웃이라는 그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부터 시작해서 크게 될 때까지 계속해서
똑같은 사이즈로 네. 확장이 된다라는 이야기죠. 네네. 때문에 아키텍처 변경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이 오버 프로비저닝 네. 이것들이 이제는 생각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필요한 만큼 접근을 할 수 있다라는 네네. 결론이 나온 거죠. 네. 거죠. 네. 그러니까 구매 시에 우리가 네. 뭐 3년 뒤, 4년 뒤 예측할 필요 없이 맞습니다. 현재만 네. 현재 딱 하고 그다음 네. 필요하면 필요한 데는 언제든지 쉽게 맞습니다. 바로 증설이 네. 되는 거니까 그렇죠. 스케일아웃으로. 네. 그러니까 사실 이 구매의 어떤 패턴을 바꾼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네. 어려운 일이고 그리고 네. 전체적으로 이 회사의 어떤 프로세스적인 부분들을 많이 바꿔야 하는 부분이에요. 네네. 근데 그거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들은 적어도 우리 IT 하는 사람들, IT 하는 사람들이 단순한 이런 그 돈의 논리와 네. 단순한 이런 뭐 예산을 그러니까 예산을 잡을 때 어떤 정치적인 논리와 이런 프로세스적인 논리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근데 적어도 우리가 기술하는 사람으로서 그것들에 휘둘려서 필요 없는 것들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네. 자, 그다음에 이제 구매하고 그다음에 이제 구성 및 배포. 네, 이제 구매가 그렇게 바뀌어지면 이것도 네. 상당히 바뀌어질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이 바뀌죠. 네. 일단은 뭐 서버랑 스토리지랑 분리되어 있고 하나로 합쳐져 있으니까 일단 네. 풋프린트 데이터 센터의 스페이스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 거예요.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이것들을 웹 스케일 형태로 바꾸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아키텍처리, 디자인 아키텍처적인 방법들이 계속해서 바뀔 수밖에 없겠죠. 우리는 네. 예전에 뭐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데이터의 중심인 이 스토리지라는 것들을 디자인을 할 때 네. LUN이라는 걸 쪼개고요. 그 안에 어떤 것들을 요만큼씩 넣고 요만큼씩 남기고 네, 요만큼씩 넣고 그렇죠. 요만큼 남기고 이런 그렇죠. 그 어떤 블럭을 정하고 그 블럭 안에 거꾸로 맞추는 네. 방향으로 갔어요. 네. 근데 우리 비즈니스는 안 그렇잖아요. 네. 블럭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있는 시장에서 얼마큼 어디만큼 뻗어나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시작하는 데서부터 무한대로 뻗어나갈 수 있을 만큼의 네. 시작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지 블럭을 정했고 거꾸로 집어넣어서는 안 되는 거죠. 네네. 그렇죠. 그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블럭이라는 것들을 만들어서 여기다 거꾸로 집어넣는 방식이 아닌 다 필요 없이 지금부터 굉장히 아주 적절한 아키텍처부터 무한대로 뻗어나갈 수 있게 네. 구성의 접근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단위로 어떻게 해서 풀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렇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어떤 이제 애플리케이션 쪽 있잖아요. 네. 네, 이게 보통 지금 보면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하느냐 따라 가지고 네. 그 하위 단위 또 막 바뀌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종속이 되잖아요. 애플리케이션하고 그렇죠. 예.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또 네. 그걸 또 대비하느라고 또 굉장히 자원이 또 많이 고갈되고 그러는데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관점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 관점이 맞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이메일입니다. 네. 우리가 뭐 ERP입니다. 뭐 기타 등등 이런 어플리케이션이 있으면 이 어플리케이션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어떤 프로젝트가 발족이 되고 나고 그 프로젝트 발족한 거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요 위에서부터도 사일로가 발생을 하기 시작해요. 맞아요, 맞아요. 이 프로젝트하고 이 프로젝트하고 이렇게 섞여지지가 않으니까 기본적으로 여기서부터도 사일로가 발생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것도 맞지만은 실질적으로 조금 더 기술적으로 아랫단으로 내려온다고 보면은 우리가 뭐 이메일을 디자인할 때 그 이메일에 맞는 아키텍처들을 우리는 그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네. 그 아키텍처들은 굉장히 하드웨어 종속적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죠. 당연히 뭐 무슨 보내는 서버입니다. 받는 서버입니다. 서버 각각 다 한 대씩 둬야 되는 거 맞고요. 네. 그런 식으로 디자인을 하게 되는데 요즘 제일 많이 유행하는 것들이 소프트웨어 디파인드라는 말들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이 소프트웨어 디파인드라는 것들로 어플리케이션과 하드웨어와의 종속성을 완전히 끊어내야 네.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전체적으로 펼치지 못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들을 소프트웨어 디파인드로 올려고 하드웨어의 종속성을 없애고 나면 하드웨어들은 원풀 하나의 큰 데이터 센터 풀로 가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위에 이런 어떻게 보면 어플리케이션 단위의 멀티 테너시를 만드는 네네. 그런 단위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 처음에 어떤 솔루션 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처음에 어떤 그 어프로치 관점을 맞습니다. 예. 특정 애플리케이션이 이제 차세대를 하면 네. 그거에 따라서 하드웨어부터 인프라를 다 만드는 네.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예. 아무리 좋은 걸 하더라도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사일로가 되는 예. 거고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애플리케이션하고 네. 지금 하드웨어 이런 인프라하고를 네. 아예 처음부터 소프트 디파인 써가지고 분리시켜 버리면 그렇죠. 사실 이게 뭐가 다 되더라도 그렇죠. 이거하고 네. 저는 영향을 안 받을 테니까 맞습니다. 그것이 뭐
모든 건 심플하게 되는 거죠, 아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일로들 다 없애고 하나로 줄여버리고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일로에서 가장 비용적으로 크게 발생하는 것들이 오버 프로비전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이 밑에 것들을 쫙 합쳐버리면 이 오버 프로비저닝 되는 이만큼씩을 다 빠져버리게 되는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기존의 데이터 센터에서 그 이런 하드웨어 인프라하고 네. 결국 그 하드웨어 인프라를 사용할 애플리케이션 네. 하고를 완전히 네. 독립시켜 버리는 게 맞습니다. 그죠? 예. 어떤 형태 지금 네. 소프트웨어 네. 디파인드가 그 역할을 하는 건데 맞습니다. 독립시켜 버리면 지금 말씀하신 피트니스가 자동적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피트니스를 할 수 있는 기반들이 자동으로 만들어지고 네.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그렇죠. 우리가 프로세스를 바꿔 나가면 네. 그것들이 되는 거죠. 이게 뭐 엄청 그렇게만 되면 우리가 프로세스를 엄청나게 뭐 사람들이 뭐 네. ERP 도입하면 PI 부서 만들고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죠. 복잡해지는 게 아닌 거죠. 그럼요. 그죠? 맞습니다. 네네. 네. 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면 애플 네. 수정 없이 인프라스트럭처 무한 확장되는 무한 거죠. 확장되는 스케일아웃으로. 거죠. 네. 네. 왜냐면 네. 이게 종속적인 게 아니니까 맞습니다. 인프라하고 예. 애플리케이션하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를 하고 싶은 것들이 인프라스트럭처의 무한 확장이라는 거를 강조를 하고 싶어요. 우리는 네네. 회사가 무한 확장될 만큼 규모가 있지 않습니다. 이런 식의 접근들도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꾸로 우리가 블럭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회사를 이 블럭 안에 쑤셔 넣는 거 이거는 스스로 이 테두리를 정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예. 우리의 비즈니스는 언제 얼마큼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네네. 네. 자, 뭐 이거는 뭐 네, 일반적인 네. 것들이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여기 보면 아까 티슈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절감이 오펙스가 80% 절감되고 이거는 예. 어떤 근거로 이걸 말씀하신 거죠? 이게 수치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네. 이 수치는? 네, 60%. 이거는 이제 그 밑에 작은 글씨로 보여지는데요. 뭐 화면에서는 잘 안 보이실 거고 네네네네. 만약에 저 자료를 보실 수 있으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3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뭐 서버 몇 대, 스토리지 얼만큼 해서 이제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시는 숫자들은 네. 가상머신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들을 네네.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그 TCO에 대한 절감들이 네. 크게 발생을 하는 거죠. 그 이유는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오버 프로비저닝의 아, 규모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100대밖에 없어요. 100대밖에 없으면 오버 프로비저닝 된 건 100대만큼일 거예요. 그렇죠. 1000대면 1000대만큼의 오버 그렇죠. 프로비저닝이 네. 발생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커지면 커질수록 이 오버 프로비저닝이 되는 것들이 빠지는 규모들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들이 커지면 커질수록 시간이 많이 지나면 많이 지날수록 점점 더 네. TCO의 절감들이 발생을 할 겁니다. 게다가 이 오펙스 세이빙이라는 부분들에서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가 보시면 이제 매니지먼트 쪽이 네. 이제 그 색깔로 네, 나와 있죠. 네. 매니지먼트 쪽이 가장 커요. 그렇네요. 네. 매니지먼트 부분에서 가장 크다라고 표현될 수 있는 부분들이 결국엔 또 사이로예요. 그러니까 서버 따로, 스토리지 따로, 네. 네트워크 따로, 네, 이 네. 어플리케이션 따로, 저 어플리케이션 따로 그렇죠. 이런 것들이 서로 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 결국에는 이 부서뿐만 아니라 부서에서 발생하는 매니지먼트 툴, 네. 매니지먼트 접근 방식, 그리고 매니지먼트 회사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줄여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네. 핏하게. 예. 그다음에 레이어도 아주 심플하게 되죠.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 제가 부장님 네. 벤지도 지금 네. 이제 한 뭐 6개월, 7개월 된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네. 네. 우리가 이제 어떻습니까? 요즘 이제 그 한국에서 네. 지금 시장 반응이라든지 네. 그런 것들 느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뭐 어떠세요? 실제 필드에서의? 네. 그래서 저희 뉴타닉스 코리아가 네. 한국에 만들어진 지가 이제 2년 2개월째 네네. 들어가고 있어요. 네. 물론 첫 번째 1년은 뭐 사실 거의 회사 이름만 알리는 것도 굉장히 급급했던 시절들이었고요. 네. 단순하게 작년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뭐 저희가 이제 분기 대 분기로 비교를 해서 예상하는 그 매출량 네. 뭐 이런 것들 좀 비교를 해보면 거의 뭐 10배? 와, 네. 요즘 뭐 네. 그 경기 불황인데 국내에. 네. 그러니까 확실히 이 하이퍼 컨버지드라는 이 접근 방식 그리고 네네. 웹 스케일이라는 접근 방식, 이 스케일이라는 접근 방식에 대해서 확실한 인지도들이 생겨나가고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확실히 예전에 있는 이런 그 트레디셔널한 레가시 아키텍처는 굉장히 많은 챌린지들이 있었던 것들이 피부로 제가 계속 와 닿고 있습니다. 네. 예. 왜냐하면 지금 이미 뭐 네. 구글이라든지 네.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이미 다 입증된 아키텍처잖아요. 웹스케일 맞습니다. 아키텍처라는 예. 것이 이미 입증된 아키텍처가 예. 러닝되고 가장 크게 러닝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들 그런 것들이 된 맞습니다. 예. 것들을 이제 기업에다 적용시키는 것이니까 그렇죠. 예. 단순한 아이디어를 네. 검증된 아이디어를 적용시킨다면 그렇죠. 기업 입장에서는 예. 그 쉽지 않겠지만 네, 맞습니다. 이미 검증된 그렇죠. 아키텍처이기 예.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아마 전 그 톡TV 세션에서 네네. 했었듯이 이 패러다임이 변한다라는 거는 이 다음 패러다임이 이전 패러다임의 문제들을 모두 다 포함을 해야지 이 패러다임이 전체적으로 움직여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느꼈었던 클라우드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레가시 아키텍처에 대한 문제점들 네. 이런 것들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우리는 항상 나가야 합니다. 네. 지금 현재의 결론은 뉴타니스라는 거죠. 네.